야, 못 받으신 분. 그 내용을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중요하니까 일단 대답을 잘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배운 걸 가지고 대답을 먼저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열받아. 정신이 안 좋아. 나 오늘 아침에 졸라 힘들었어. 공방 가서 책 들고 왔지. 책 조회죠? 쌤이 들고 왔어요? 누가 든 거예요? 성수야. 나오. 준현아. 이 나이에 시작까지 해야 돼? 빨리 나와. 자, 봅니다. 자, 보세요. 극한이 뭐 하는 거라고? 극한이 뭐 하는 거라고? 예영아, 극한이 뭐 하는 거라고? 혜주야! 극한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래, 보통 내가 저얘기했지만 극한 문제 풀다 보면 지네가 쉬운 것만 알면 지네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극한이 뭐 하는 거라고? 극한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값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함수의 극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 함수 fx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즉 함수의 극한은 뭐라고? 함수 값의 변화가 궁금한 거야. 그럼 수열의 극한은 뭐겠어요? 수열 값의 변화가 궁금한 거야. 그럼 그때 함수의 값은 x값 y값? 네? 질문이에요? 함수 값은 누구 값? y값? 정신값? 죄송해요. y값. 그럼 항상 y값은 내가 어떻게 구한다고? x값을 함수에 대입을 해서 구하는 게 y값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x를 먼저 봐요, y를 먼저 봐요? x를 먼저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플러스 무한대 x가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써있죠? 그래서 항상 극한의 변수는 여기 있는 x가 변수인 거예요. 그럼 그때 fx 주명아 얘 이름이 뭐라고? 함수에다가 리미트를 띠 붙였죠. 그럼 이름이 뭐라고? 뭐냐고? 이런 시장. 함수에다가 리미트 붙이면 뭐라고? 함수의 극한. 되시겠어요? 근데 극한의 결과는 몇 가지? 두 가지. 오, 우리 준환이가 에이스예요. 3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상수가 나오면 얘를 뭐 한다고 부르지? 얘를 수렴한다고 부르지. 그죠? 또는 함수의 값이 계속 커질 수도 있죠. 또는 계속 작아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진동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좌하고 우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발산한다라고 해요. 발산. 그래서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럼 수렴하고 발산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고? 어? 수렴이 중요해요. 수렴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름을 붙여요. 그럼 그때 나오는 이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극한값.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존재를 할 때 우리는 수렴한다고 해요. 그러면 발산이다라고 하는 건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얘네들은 숫자야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닌 겁니다.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때 수렴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니? 두 가지가 있죠. 수렴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값이요 변하지 않으면서 수렴을 해요. 얘를 고정 수렴. 값이 변하면서 수렴을 해요. 얘를 변동 수렴. 즉 고정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고정 수렴인 거야? 예. 쉬지도 모르는 거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 수렴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게 고정 수렴인 거야? 상수함수 같은 거. 상수함수 같은 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안 변하면서 수렴하는 거. 닥쳐!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인 것들? 0인 것들은 고정수렴이고. 그럼 얘는 봐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값이 변하면서 y값이 변하면서 가까이 한 거지.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변동수렴. 즉 얘는 기울기가 0이 아닌 것들은 변동수렴인 거죠. 그래서 수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수렴인지 변동수렴인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렴과 발산을 판정을 하고 싶어요. 수렴과 발산의 판정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즉 그림으로 판단하는 기하적 방법, 그 다음에 손으로 계산해서 하는 대수적 방법.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거기 맨 밑에 보면 여기에 x값을 뭐라고 썼어? a라고 썼지, 그지? 그치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fa가 되는 거고, 그때 y값을 뭐라고 하면 l이다라고 하면 x가 a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x가 a로 가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즉 a보다 큰 쪽, 여기가 뭐예요? a보다 작은 쪽. 즉 a보다 큰 쪽에서 점점 어디에 가까워요? 봐. 다시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a까지만 봐야 되는 거야. a를 벗어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마찬가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는 거죠. a까지만 봐야 돼. 그러면 얘 보시면 어때요? 모여요? 모이지 않아요? 모이죠? 이 모이는 즉 봐봐. 얘 따라가서 여기까지, 얘 따라가서 여기까지. 그때 여기 y값이 얼마야? l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모이는 값이 큰 쪽에 가도 l, 작은 쪽에 가도 l인 거예요. 되시죠? 근데 얘는요 위에서 점점 l로 가까이 가는 거지. 그럼 위라고 하는 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즉 a 플러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a의 오른쪽을 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플러스는요 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l로 가까이 가는데 l보다 위에서 가까이 가는 거지. 그럼 l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면 l보다 아래쪽에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보시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플러스 a보다 큰 쪽에서 봐요. 이걸 우리 뭐라고? 우극한. 그러니까 우극한에서 나오는 값을 우리 뭐라 불러? 우극한 값. 되시죠? 그 다음에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가요. 그럼 그때 나오는 값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좌극한 값. 되시죠? 근데 답을 쓸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즉 봐봐, 얘 기울기가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니까 고정 수렴이야 변동 수렴인 거야? 변하면서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쓸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답을 쓸 때는 답을 쓸 때는 얘는 마음속에만 있다라고 했죠. 되시죠?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답을 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쓰지 않죠.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경우는 어떨 때예요? 합성함수 극한할 때는 반드시 고정인과 변동인과 꼭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얘 가만히 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얘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얘가 l이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때 여기 있는 이 l이다라고 하는 걸 뭐라 불러요? 우좌를 띄고 얘를 뭐라 부르냐면 극한 값. 즉 플러스가 붙었다면 큰 쪽에서 보는 거고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작은 쪽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우리는 무슨 극한? 일반 극한. 근데 여기 뒤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럼 얘를 양반 극한. 양쪽을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양쪽을 다 봤더니 둘 다 어디로 간다고? L로 가까이 간다고. 그럼 그때 이 값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극한값이라고 한다고. 보시겠어요?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A일 때 여기가 막혔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A가 되는 거지. 다시 FA가 얼마라고? L이라고. 그럼 여기 있는 FA는 이름이 뭔데요? 준영아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얘는 함수 값. 이렇게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이 있어서 같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연속. 즉 이런 경우에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부르죠. 연속. 우리 소르는 정동진 가서 못 왔나? 숙제냐고 물어봐요? 정동진에서? x는 a에서 우리는 연속이라고 불러요. 연속. 보시죠? 그럼 나오는 그림이 또 이런 그림일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서 즉 뭐냐면 모여라 운동선하고 막혀있는 데가 같은 점이면 우리는 뭐라고? 연속. 근데 두 번째 그림이 여기는 뻥 뚫렸는데 여기가 진하게 칠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y값이 두 개가 있어요. L1, L2. 되시죠?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여요? 모이지 않아요? 모이죠. 모이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극한값, 좌극한값 L1. 근데 위에서 오니까 플러스, 아래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하지만 얘는 어디만 있는 거라고? 마음속에만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니까 뭐예요? 우극한값.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좌극한값. 되십니까? 근데 얘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뭐가 된다고? L1인 거라고. 근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 극한의 개념을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만 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수학 공부를 하실 때 항상 개념 공부를 다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개념, 보통 애들이 문제를 띡 주잖아.
그럼 지네가 배웠으니까 그냥 문제 푼다고. 그러면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진짜로. 야, 어떤 문제집을 보더라도 맨 앞에 최소한 개념 정리가 있죠. 어떤 수학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되는데 읽어보시고 그대로 문제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방금 일어나. 35분에 미끼라고 오는데. 아, 지랄들. 자, 보세요. 그러면 재보니까 여기 있는 막혀 있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 F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FA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L2죠.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같아 달라? 다르다. 다르죠. 그럼 얘 이름이 뭐라고? 불려서 속사요. 얘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극한값. 얘 이름이 뭐라고? 함수값. 함수값. 두 개 서로 뭐예요? 다르다. 다르죠. 이런 걸 우리 뭐라 불러요? X는 A에서 부연속. 되시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잘 맞춰봐야지. 잘 먹게. 어머, 딱 맞았네. 자,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렸어요. 뻥 뚫리고 막힌 데가 없어요. 되시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L 플러스, 왼쪽에서 보니까 올라가죠?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L 마이너스. 그 얘를 플러스니까 우극한값, 마이너스니까 좌극한값. 근데 두 개가 똑같이 생겼지? 그럼 우리 합쳐서 이렇게 쓰고 얘를 우리 뭐라 불러요? 극한값. 되십니까? 그 대신에 얘는요 보니까 어때요? 막혀있는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함수값이 뭐예요? 없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다 다르다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함수값이 없죠? 그래서 얘는 뭐 되는 거냐면 불연속이 되죠.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얘 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얘 보시면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요? 그럼 얘 따라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L2로 가죠. 근데 얘는 아래에서 가요? 위에서 가요? 아래에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L2 마이너스 역시 마찬가지 얘도 아래에서 가는 거니까 L1 마이너스 두 개가 같아 달라? 다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즉 얘는 모여요? 모이지 않아요?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극한값하고 좌극한값이 서로 뭐예요? 다르지.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막혀있는 거 볼까요? 막혀있는 데가 어디야? L2인 거지. 그러니까 함수값은 여전히 L2인 거죠. 근데 극한값이 없으니까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고? X는 A에서 부연속. 그러니까 총 4개의 그림을 그려서 그 4개의 그림 중에서 연속하는 그래프는 몇 번째? 첫 번째.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부연속이에요. 부연속. 전부 다 끊어진 겁니다. 지금 연속 부연속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의 그림을 잘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방향 위에서 오는 건지 아래에서 오는 건지 고정인가 변동인가 이걸 잘 따지셔야 돼요. 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할까요? 대수적 방법은 아시다시피 밑에 보세요. 대수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거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내가 하는 건 기하적 방법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주어져야 돼? 그림이 주어져야 돼. 그럼 그림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림을
그려서 풀 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근데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야 돼, 쉬워야 돼? 쉬워야 돼. 즉 그림 그리기 쉬운 거는 기하적 방법 풀 수 있는 거고, 그림 그리기 어려우면 뭐예요? 밑에 대수적 방법 푸는 겁니다. 대수적 방법이라는 얘기는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하고 계산을 직접 해봐서 두 개가 같으면 수용하는 거고 다르면 발산하는 거고.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게 극한이잖아. 그럼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누구를 잘 봐야 돼? 다시 극한값을 잘 계산을 해야 돼. 극한값을 잘 계산을 해야 돼. 극한값을 잘 계산하려면 항상 우리는 뭐부터 봐야 돼? 함수의 양을 잘 봐야 돼. 뭘 잘 봐야 된다고? 함수의 모양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극한인 걸 먼저 판단하고 난 다음에 함수의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함수의 모양이 뭐냐면 연속함수. 아까 우리 했죠? 연속함수는 두 개가 뭐한 거? 이어진 거. 그쵸? 이어진 게 여기는 연속함수 거잖아. 연속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았잖아. 그치?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았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함수를 확인했더니 얘가 컨티뉴어스, 연속인 함수야. 되시죠? 연속인 함수면 우리는 뭐 하시면 된다고? 여기 있는 x값을 뭐 하시면 돼요? 대입만 하면 그게 극한값인 거죠. 되겠어? 그러면 우리는 누가 연속함수인지 알면 되지. 그래서 밑에 보십니다. 밑에 보시면 쭉 써있는데 다항함수, 무리함수, 분수함수 쭉 써있죠? 그러면 자, 다항함수는 어디에서 연속이에요? 다항함수는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루트 안이 이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연속인 거고, 분수함수는 어디서 연속이야? 그쵸? 분모가 0이 아니면 연속이라고 했지, 그치? 그 말은 분모가 0이면 뭐라는 소리야?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얘는 불연속 함수가 돼요. 왜? 수학에서 있잖아. 분모가 0인 건 없거든. 되시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그림 기억해보세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게 끊어진 데가 있어 없어? 없죠. 역시 마찬가지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로그 함수는 어디만 그림이 있어요? 로그 함수 어디만 그림이 있지? 진수가 0보다 큰 쪽만 그림이 있죠. 로그 함수는 진수가 0보다 큰 쪽만 그림이 있어요. 진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사인, 코사인 어때요? 실수 전체에서 물결치는 거지. 그죠? 탄젠트는 뭐가 있어요? 점근선이 있죠. 그러니까 x가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냐면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아니면 돼요. 즉 이 범위가 아니면 전부 다 연속되는 겁니다. 특히 나중에 이과분들은 탄젠트가 졸라 많이 나옵니다. 탄젠트 특징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얘를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베리베리 임포턴트한 거 다항함수의 칸입니다. 다항함수의 칸, 다항함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하고? 연속함수하고. 연속함수니까 상수로 가는 극한이면 뭐 하시면 돼요? 무조건 대입하시면 돼요. 상수로 가는 극한이면 뭐 하시면 된다고?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 즉 봐봐. 만약에 여기 있는 함수가 다항함수야. 근데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건 마이너스 무한대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항상 그 결과는 뭐라고? 무한대. 그럼 여러분들은
뭘 잘 체크해야 된다고 했냐면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얘를 잘 체크해야 되지.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는 뭐 보고 체크한다고 했어요? 그쵸.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고 판단하는 최고차항 개수. 최고차항 개수. 그래서 다항함수는 무조건 무한대로 가잖아. 그치? 그럼 다항함수에서 최고차항 개수를 본다는 얘기는 다항함수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최고차항인 거예요. 다항함수만 나오면 첫 번째로 궁금한 게 뭐라고? 최고차항이 된다고. 그러면 얘가 왜 최고차항을 보는 거죠? 다항함수의 최고차항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다항함수의 증가는 증가 속도는 누구에 디펜드한다고? 최고차항에 디펜드한다고. 그러니까 최고차항을 본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차수하고 개수하고 두 가지 따져야 돼요. 최고차항을 찾으란 말은 차수하고 개수하고 두 가지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봐봐.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연속이란 말이 눈에 들어와. 되시겠어요? 또 다항함수란 말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말이 되게 중요한 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1000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2x에다가 플러스 얼마 x의 제곱 얘가 있어. 그죠? 얘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면 그 결과는 무조건 뭐라고? 무한대라고. 되겠어요? 다항함수의 증가속도는 누구에서 결정된다고? 최고차항에 결정되는 거니까 이 새끼들은 족도 아닌 거예요. 되시죠?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무한대를 제곱하면 뭐 돼요? 플러스 무한대. 앞에 뭐가 뭔데? 플러스. 그래서 얘가 뭐냐면 플러스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합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여전히 누구만 봐요? 최고차항만 봐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뭐 되니?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인 거야.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근데 1000에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있다고 쳐. 되시죠? 얘 무슨 함수? 다항함수. 그럼 우리는 최고차항만 보면 돼요. 얘는 족도 아니라고. 되시죠? 그럼 플러스 무한대 대입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되시겠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 세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뭐 돼요? 여기가 플러스겠죠. 항상 부호를 딸 줄 아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분수함수입니다. 여기 있는 개념 살피기 2번에 분수함수의 극한값이 베리베리 임포턴트한 겁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컨셉을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 보시면 x분의 1 얘를 볼 겁니다. 얘를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요? 0으로 가까이 가지. 근데 0보다 커져서 크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큰 거. 보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근데 0보다 위아래야? 아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여기 있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고정인가 변동인가 저게 되게 중요한데 저걸 간과하고 넘어간다고. 그럼 틀립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보세요. x가 0으로 갑니다. 큰 쪽에서 0으로 가요.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0 플러스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 0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지. 부호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경우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무한대분의 상수라고 부르지. 무한대분 상수란 말은 어디만 커진다는 소리야? 분모가 분자보다 빨리 커진다는 얘기야. 분모가 분자보다 빨리 커지면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니네가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면 무한대분 상수가 얼마야? 0.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부호를 결정할 줄 아셔야 된다고, 여기를. 그래야 우리 합성함수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얘를 우린 뭐라 불러요? 0분의 상수라고 부르지. 0분의 상수도 뭐예요? 무한대지.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할 줄 아셔야 된다고. 항상 여기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디테일입니다. 그럼 얘 보세요. 그럼 지금 내가 한 말을 이해하셨다면 얘는 그림을 볼 필요도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 봐.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는 상수니까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우리는 부호만 결정해 주면 될 거 아니야. 플러스 무한대란 말은 플러스 무한대면 얘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양. 되겠어? 플러스 무한대면 양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그 여기는 0 마이너스.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면 양이야 음이야? 대답을 해. 마이너스 무한대면 음이지. 근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되시겠어요? 뭘 잘 따르셔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대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먼저 플러스가 나중에 이렇게. 네? 네. 네네. 저는 근데요 얘도 숙제 안 해줬어요. 잘했죠? 그래? 뭐 다 했어? 네, 조금 나왔어요. 너 오늘 4시간까지 올리고 많이 나와서야. 네? 4시간까지 이걸 나와야 되니까 그럼 올리려고 해. 네, 자. 지금 깜짝 놀랐네. 수투시마. 수투시마. 얘 확보한다고 수투 있잖아. 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자, 보세요. 분수함수의 칸입니다. 자, 봐. 다시 x가 a로 가는 칸인데 여기는 함수가 무슨 함수야? fx분의 gx죠. 이런 거 뭐라 불러요? 분수함수. 그럼 분수함수면 뭐부터 봐요? 분모부터 봐요. 분모에다가 a를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이 아니래. 즉 이 말은 fa가 0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뜻이죠. 되죠? 그럼 아까 했죠?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니면 뭐라고? 연속함수. 즉 분모가 0이 아니면 얘는 연속함수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때려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때려 넣었단 말이야. 그럼 분명한 건 뭐예요? 분모가 0이라고 0이 아니라고? 분모가 0이 아니라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양은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인 거야. 분모가 0이 아니고 분자가 0이던가 분모가 0이 아니고 분자가 0이 아니던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0이 아닌 것들이 0이면 얼마야? 분수는 항상 언제 0이라고? 분자가 0일 때. 그냥 분모가 0이 아니고 분자가 0이면 얘는 0 되는 겁니다. 되시죠? 야, 분수가 언제 0이 아닌지 꼭 아셔야 돼요. 니네 내가 눈에 봤을 때 이 디테일인데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분모가 0이야. 분모가 0이면 뭐 봐요? 분자를 보죠.
분모가 0이면 우리는 분자를 봐야 돼. 즉 FA가 0이란 말은 분모가 0이란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뭐 봐야 된다고? 분자를 봐야 돼요. 분자가 뭐냐면 GA잖아. 얘가요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두 번째 GA가 0일 수도 있죠. 즉,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닌 거라며. 되겠어? 이게 뭐예요? 0분의 상수죠? 아까 했죠? 0분의 상수가 뭐라고? 얘는 무한대 나오지, 무한대. 항상 근데 부호 잘 따지셔야 됩니다. 즉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 아니면 분자가 0이 아니면 그럼 얘는 0분의 상수니까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가 0이고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래요. 분자가 0이래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니까 0분의 0꼴인 거지. 0분의 0꼴은 푸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면 푸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원래 기본은 뭐예요? 0인자 약분이 기본이죠. 그럼 0인자 약분이란 말은 0인자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라고?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겠죠. 유리화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소리야? 루트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되시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어려워야 돼, 쉬워야 돼? 인수분해가 쉬워야 인수분해에서 0인자 약분하는 거라고. 되겠어요? 루트가 있으면 뭐 하는 거라고? 유리화하는 거라고. 맞냐? 근데 인수분해가 졸라 어려워. 그냥 루트가 없어. 즉 다함수야. 그럼 그때 뭐 하라고? 0분의 0꼴은 항상 뭐에 관련된 거라고? 미분계수. 그러니까 우리는 즉 미분계수 푸는 거예요. 미분계수. 즉 미분계수 푼다는 얘기는 인수분해하기가 어려워야 돼,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예를 들어서 3차 이상이야. 그런 건 인수분해하기 귀찮잖아. 그런 건 전부 다 뭐예요? 미분계수 푸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루트가 없어요. 다함수야. 그럴 때도 뭘 푸는 거라고? 미분계수. 항상 그래서 이 미분계수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미분계수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모양이 뭐예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얼마 a분의 분자가 이렇게 있는 거지. 되겠어? 근데 항상 우리는 뭐부터 확인하셔야 돼? 항상 0분의 0꼴인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0분의 0꼴을 확인한 다음에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지. 근데 여기 x가 어디로 가? a로 가지? x 빼기 a겠지? 그럼 얘는 뭐 하는 소리야? 얘는 분자를 뭐예요? 미분하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a를 대입해주면 되죠. 되십니까? 괜찮아요. 난 더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문제 풀 때 물어봤어. 근데 대답을 이 범위 안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엄한 대답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상수 가는 극한이 아니라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극한입니다. 무한대로 가는 극한.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슨 함수야? 역시 마찬가지 분수함수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역시 마찬가지 이 함수는 지금 무슨 함수야? 분수함수지. 거기 위에 제목이 뭐예요? 분수함수의 극한이에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니? 준환이니? 역시 참신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분수잖아. 근데 x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는 무슨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우리는 항상 뭐만 봐요? 최고차항만 보죠. 최고차항을 본다는 얘기는 몇 가지 오는 거라고? 두 가지 오는 거예요. 뭐예요? 차수하고 개수하고. 왜 최고차항을 봐요? 최고차항이 증가하는 증가 속도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 종류 몇 가지야? 총 3가지가 있죠. 어떻게?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있는데 분자의 차수가 커요. 분자의 차수가 크단 말은 누가 빨리 증가한다는 소리야? 분자가 빨리 증가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돼요?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개수 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뭐 곱한다는 거예요? 개수의 부호를 곱한다는 겁니다. 그럼 차수가 뭐예요? 같아요. 차수가 같으면 분자와 분모가 증가하는 속도가 뭐하다고? 증가하는 속도가 쭉 같은 거죠?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 B가 되죠. 최고차항 개수 B.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분모의 차수가 크단 말은 누가 더 빨리 증가한다는 소리야? 분모가 빨리 증가하지. 분자보다 분모가 빨리 증가하면 뭐 된다고? 0 된다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종류가 몇 가지인 거야? 3가지인 거야. 즉 0으로 수렴하든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든가 아니면 무한대로 발생하든가. 되시죠? 3가지 3가지. 뭐요? 차수 개수. 진짜. 최고차? 나 지금 이게 빨리 내용 정리하고 빨리 그걸 가야 돼요. 문제부터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형. 그래서 봐봐. 부정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형은 지금 한 게 뭐예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죠. 이거 말고 또 부정형이 몇 개가 더 있어요? 2개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만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수가 다르면 증가 속도가 다르죠. 그럼 누가 더 빨리 증가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건 부정형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부정형이 아니에요. 즉 여기 있는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 근데 둘 다 무한대로 가는데 누가 더 빨리 증가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차수가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라 불러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몰라요? 유리화밖에 없죠. 유리화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요. 즉 유리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모양 뭘로 바꾼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차수만 보면 되겠죠. 뭐만 보면 된다고? 차수만 보면 돼. 차수만. 그럼 0 곱하기 무한대는 사실은요. 이 0 곱하기 무한대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것은 0분의 0꼴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0분의 1에다가 뭐 곱하는 거야? 0 곱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 그죠? 그러면 0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건 뭐 된다고 했어 아까? 무한된다고 했지. 즉 사실은 0분의 0꼴도요. 다른 말로 하면 0 곱하기 무한대꼴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다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무한대분의 얼마 1에다가 뭐 곱한 거야? 무한대를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되겠어? 그럼 무한대의 상수가 뭐예요?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가 되는 거죠. 즉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나오면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나오면 우린 뭐예요? 유리화를 하던가 또는 통분을 하죠. 유리화하거나 뭐 한다고? 통분하죠.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즉 봐봐. 0 곱하기 무한대를 적당히 바꾸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된다니까. 0 곱하기 무한대를 적당히 바꾸면 뭐 된다고? 0분의 0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앞에 있는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죠? 오케이?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극한을 할 겁니다. 그럼 봐봐. 절대값 루트 x제곱이 뭐랑 똑같아요? 절대값 x랑 똑같아요. 그럼 내가 문이겠죠. 절대값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무조건 절대값 기호를 지워야 돼요. 절대값 기호 지우려면 뭐 알아야 돼? 부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 x가 즉 x가 0보다 더 같으면 그냥 나가고 x가 0보다 작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달고 나가죠. 되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성질도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야, 절대값 씌운 거에 곱한 다음에 씌운 거는 씌운 다음에 곱한 거랑 똑같아요. 나누기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나, 되시겠어요? 절대값 씌운 다음에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얘를 지워도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 3-x의 절대값이 좋아요? 또는 x 빼기 얼마 3의 절대값이 좋아요? 얘가 좋죠?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같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의 제곱은 뭐예요?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되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를 전체 제곱을 한번 해봐요. 이 제곱은 뭐 되냐? x제곱 앞에 거의 제곱이지. 그럼 절대값 씌운 거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는 똑같은 거라니까. 플러스 두 수의 곱의 2배지. 그럼 절대값 씌운 거의 곱은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건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2배 절대값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x 빼기 a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1차식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절대값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걸 접어 올려야 되잖아. 그게 반드시 뭐예요? 꺾이게 돼 있다고. 그 꺾이는 데가 어디예요? 꺾이는 데는 절대값을 0 만들어주는 거 얼마? a에서 꺾이죠. 그럼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이 가요. 그래도 내려가죠. 역시 마찬가지. 작은 쪽에 A로 가요. 그래도 뭐예요? 내려가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요. 큰 쪽이 됐던 작은 쪽이 됐던 간에 큰 쪽이 됐던 작은 쪽이 됐던 간에 절대값 x 빼기 a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되겠나? 얘 양각칼이지. 근데 그 결과는 뭐야? 항상 큰 쪽에서 0으로 가니까 하나밖에 안 나온다.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를 푸시다가 나온 김에 쓰고 넘어가요. 얘 보시면 절대값 씌울 거니까 얘 뭐야? 플러스 무한대. 얘 0 플러스 한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어떤 함수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갔어. 되겠니? x가 어디로 가요?
A로 가죠. 이놈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냐면 리미트 F의 X로 바꿔 쓰고 X가 뭐하다고? 0보다 큰 쪽에서 이 말은 똑같은 말인 거라고. 이 안에 있는 새끼가 항상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얘 일반칸이 양반칸이야? 양반칸이지. 근데 얘는 뭘로 바뀐다고? 일반칸으로 바뀐다고. 항상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기호를 지워야 되는 거니까 뭐 알아야 돼? 부호를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좌칸, 우칸을 둘 다 따셔야 됩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얘를 잠깐 보죠. 기본적으로 꼭 외워야 되는 놈이죠.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자, 이 모양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x분의 절대값 x지. x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 일반극한이야 양반극한이야? 양반극한이야. x가 0 플러스면 양이야 음이야? 0 플러스면 0보다 큰 건 양이죠? 그럼 절대가 그냥 벗으니까 약분되고 하면 얼마? 1. 근데 0 마이너스면 양이야 음이야? 음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가겠지. 그럼 약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항상 이 모양은 우칸이면 1, 좌칸이면 얼마? 마이너스 1.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이런 걸 풀죠. x제곱분의 절대값 x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뭔데요? x분의 절대값 x지. 그 다음에 여기 x분의 1이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x분의 절대값 x는 우칸, 좌칸 따지면 얘 얼마 된다고? 1. 얘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1. 근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요. 그럼 0분의 3수죠. 그럼 이게 뭐돼요?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 플러스 무한대죠.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1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인 거라고. 마이너스 1 곱하기 야 x가 얼로 가? 0 마이너스지. 0 마이너스니까 요게 얼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곱하면 뭐야?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라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디테일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럼 다시 밑에 거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얘도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쪽에서 써야 되죠. 그럼 우칸이면 뭐 된다고? 1. 좌칸이면 뭐 된다고? 마이너스 1. 근데요 포인트는 얘죠. 얘는 무슨 함수야? 방함수야. 방함수 무슨 함수라고? 연속함수. 연속함수 칸 어떻게 구한다고? 때려 넣죠. 그러니까 얼마야? 2. 되겠어요? 마찬가지 얘도 얼마라고? 2. 근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얼마? 마이너스 2로 가겠죠. 되십니까? 절대값 있는 거는 항상 좌칸, 우칸을 둘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함수의 칸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너는 몸이 아픈데 느낌이 없다고 했잖아. 너는 어디 갔다 왔으니까 뭐 너는 이해는 해요. 언제 왔어? 어젯밤에 12시? 잔 거 아니에요? 혹시 서로 언니가 오셨네? 언니 없어요? 서로 언니가 같이 들으셨는데? 근데 왜 같이 오시는 거예요? 집 밑에서 만났어요? 학원 밑에서 만났어요? 그래. 해 뜨는 거 봤어? 아, 해 뜨는 거 안 봤겠네. 왜 정동준이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나? 아, 너 해 뜨는 거 봤다고? 정동진 3번간 다시 왜? 날씨가 안 좋아서? 그리고 기후가 난 정동준 갔다가 운전하고 사고 났어요. 그 북도로 왔거든요.
지도로 왔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커브길이었는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는 커브길이었는데 아니다 이건 아니 이렇게 커브길인데 여기가 산인 거야. 그러니까 겨울이었는데 여기 산이니까 여기 얼음이 안 녹은 거지. 그 아 떨어지지 않았어. 근데 혹시 사고 차사고 당해보신 분 없어요? 당해보세요? 차가 딱 사고 나잖아. 그러면 이게 프레임이 딱딱딱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게 차가 미끄러져서 저 벽을 밟을 때까지 있잖아. 정말 정지하면 딱 보여요. 가면 안 되는데? 그 오만 생각이 이 짧은 시간에 다 들어요. 가면 안 되는데? 왜 가지? 지금 컴퓨터 뒤에 쭉 밀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시간 해돋이 보러 갔다가 이거 내 책 아니거든. 같이 간 사람이랑 나랑 같이 운전했거든. 졸라 불어주고 시작. 아버지께서 운전하셨어요. 내가 운전 안 돼. 원래 애기 타면 이게 조심히 보는 거예요. 애기죠? 애기예요? 그럼요. 여보세요. 가우스 함수입니다. 가우스 함수. 야, 가우스는 항상 뭐냐면 x보다 크지 않는 정수죠. 그냥 올려요, 내려요? 올려요, 내려요? 내려요. 내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 올리고 그랬대? 봐, 가우스 x가 n이란 말은 x의 범위가 뭐란 소리야? n보다 크고 얼마보다? n 플러스 1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렇죠? 야, 여기는 n이 뭐라고? 가우스 x야. 여기는 n이 뭐라고? 가우스 x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써보면 1이 1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x 빼기 1보다 커요. 뭐가? 가우스 x가. 그 다음에 가우스 x는 뭐보다 작아요? x보다 작아요. 즉 어떤 숫자냐 가우스를 씌우면 항상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즉 저기 있는 x다라고 하는 것은 가우스 x보다 x가 가우스 x보다 뭐하다고? 크거나 같다며.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플러스 얼마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h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가우스는 즉 x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가우스 값에다가 0보다 커나고 양의 소수를 뭐해서 더해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나중에 극한할 때 얘를 씁니다. 그래서 가우스의 성질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n이 정수야. 여기는 n이 정수야. 그럼 그 가우스 값은요. 가우스 x에다가 n이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우스 x에다가 마이너스 가우스를 더했어요. 그럼 나올 값이 뭐라고? 기억이 안 나요? 했는데? 얘 알아야 되는데. 0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 0 된다고요? x가 정수면. x가 정수면 0수고요. 저 0되고 0수는 뭐였어? x가 뭐가 아니면 정수가 아니면. 내가 오늘 많이 하고 싶어서 마음이 좀 급해요. 좀 잘 보세요 빨리. 빠르게. 그래서 가우스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아까 했죠? 가우스님은 이렇게 계단 모양이 가우스님인 거잖아. 그죠? 아까 얘기했어요. 가우스는 아까 필기 한번 보세요. 뭐보다 작은 것 같아요? 즉 y는 x보다 어때요? 작죠? 되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커요? 누구보다 크냐면 y는 x 빼기 1보다 뭐하다고? 크다고. 그래서 가우스는 항상 얘보다 위에 있고 얘보다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수로 끊고 난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내리시면 되죠. 되시죠? 그래서 가우스 그림도 항상 봐봐. 절대값 기호가 있거나 가우스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을 반드시 따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래서 극한을 볼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수 가는 극한이 있고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있어요. 자, 얘 보시면 A보다 조금 크죠? A보다 조금 큰 거에다 가우스 치면 얼마야? 얘 A 우극한이면 A 그 다음에 좌극한입니다. A보다 조금 작죠? 그럼 가우스 값이 얼마예요? A 마이너스 얼마? 1. 좌극한이면 빼기 붙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가우스에 관한 식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리미트 x가 얼로 가요? 아, 지금 얘 쓸까요 그냥? 한번 씁시다. 얘가 뭐 된다고? a가 된다고. a가. 그러니까 얘는 뭐 돼요? f a 함수값 다시 여기가 좌극한이면 가우스가 뭐 된다고? a-1. 그러니까 얘가 뭐 돼요? f의 a-1 함수값 되는 거 함수값. 근데 세 번째 가우스 기호 안에 함수가 들어있어요. 가우스 기호 안에 함수가 들어있으면 항상 뭐 하셔야 된다고? 얘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프 그린단 말은 이 밑에다가 좀 쓰세요. 보세요. 함수 f가 이렇게 위로 볼록해요. 함수 fx가 위로 볼록해요. 밑에 쓰시는 겁니다. 그럼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무슨 두 가지가 있냐면 여기에 최대값이 정수인 경우와 최대값이 정수가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되시죠? 항상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 정수로 끊으라고 했지. 근데 얘는 최대값이 정수라니까. 그럼 얘보다 한 칸 아래 여기도 또 정수로 끊어야 되겠죠. 즉 여기가 정수 m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n 빼기 얼마? 1이겠죠. 되시죠? 그러면 얘는 있잖아. 정수로 끊죠. 이렇게. 나중에 연속할 때는 전부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벌써 진하게 치였으니까 여기는 뭐 해야 돼? 뻥 뚫려야 돼. 그럼 중간에 있는 정도 뭐예요? 아래로 내리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대값이 정수면 최대가 되는 요 A 값에서 뭐 돼요? 부연소예요. 부연소. 되세요? 부연소. 근데 최대값이 있잖아. 정수가 아니야. 그럼 여기보다 한 칸 아래의 정수가 뭔데요? n 빼기 1이겠지. 되겠니? 예. 그럼 우리 정수 끊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래로 내리죠. 되시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돼요? 연속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수 끊을 때 볼록한 부분, 즉 그때가 정수인지 정수가 아닌지에 따라서 연속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항상 그래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아래 볼록, 아래 볼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래 볼록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왜 중요하지 않냐면 여기 정수잖아. 그럼 여기 포함하고 나머지 정도 뭐야? 아래로 내리는 거니까 무조건 뭐냐? 연속돼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 정수가 아니야.
정수야.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 포함하고 나머지가 뭐예요? 전부 다 아래로 내리니까 전부 다 연속되거든. 근데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위로 블록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위로 블록하면 문제 극대인데 잘 보셔야 돼요. 그때 무한대로 가는 극한입니다. 무한대로 가는 극한.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대로 얘기하면 원래는 이걸 이렇게 쓰셔야 돼요. 뭐냐면 얘는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가우스 x 야 아까 했죠? x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가우스 x에다가 양의 수를 더한 거라며. 맞아? 그럼 가우스 x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 x에서 h만큼 빼면 되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시 써주면 x에서 뭐 한 거예요? h만큼 뺀 거예요. 근데 이 h라고 하는 게 뭐였어? 0보다 커하고 1보다 작은 양의 소수였죠. 0 또는 양의 소수였지. 그게 상수야 상수.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전체는 뭐 돼요? 무한대가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우스의 그림은 이렇게 계단 모양이잖아. x가 얘인 거잖아. x나 가우스 x나 증가하는 속도가 뭐하다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혹시 무한대로 가는 게 있다면 가우스 x를 뭘로 바꿔 쓰면 된다고? x로 바꿔 쓰면 된다고. 다시 x가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지. 그럼 여기 있는 가우스 x를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요. 그러면 얘를 그냥 x로 바꿔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극한값의 계산의 마지막 합성 극한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합성 극한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몇 번을 했는데 보세요. 3보다 작아요. 거기다가 5를 더했죠. 5를 뺐죠. 5를 곱했죠. 5를 나눴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3에다가 5를 더해요. 8 마이너스 3에다가 5를 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즉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곱해요. 그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숫자만 곱하면 돼요. 15 마이너스. 나눠요. 앞에 있는 숫자에만 나누면 돼요. 5분의 3 마이너스. 되시겠어요? 항상 우리는 x 플러스 5가 좋아요? x가 좋아요? x가 좋아요. x가. 그럼 이렇게 빨리빨리 바꿀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봐봐. x가 3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 보면 x 빼기 3이 있고 x 빼기 3이 있지. 그럼 3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0 마이너스로 바꾸고 x로 바꿀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여기 자주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근데 지금 봐봐. 상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뒤에 있는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했죠?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이제 바뀌는 걸 볼 겁니다.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곱하면 바뀌어요. 마이너스 항상 뭐 하라 했어 여기? 분배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 한 거야? 역수 취한 거지. 역수.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에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시겠어요? 야 봐. 이렇게 있어. x분의 1이 여기 3이 있어. 3보다 작은 쪽에 3으로 가까이 가면 얘 아니? 그럼 3보다 1보다 뭐야? 큰 쪽에서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맨날 그림을 살 수 없잖아. 이런 거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바뀔 때가 어떨 때냐면
근데 여기 보시면 제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곱하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뭐 돼요? 플러스 바뀌죠?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인데 얘는 안 바뀝니다. 즉 앞에 있는 숫자가 제곱하면 9 마이너스예요. 즉 3보다 좀 작죠? 그 제곱하면 뭐 할 거라고? 9보다 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뭐야? 마이너스 9에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호가 뒤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경우는 마이너스 붙일 때하고 역수치해야 돼요. 그럼 아까도 했던 거 봐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x분의 1이죠? x분의 1이 좋아요? x가 좋아요? x가 좋아요.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0으로 가까이 가면 0분의 상수니까 뭘로 바뀌어? 무한대. 근데 여기가 0 플러스면 플러스 무한대, 0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 붙었지. 그러니까 얘는 저거랑 반대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 같은 이유로 무한대로 합니다. 무한대로 상수가 얼마야? 0이지. 그럼 0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 얘는 0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시죠? 항상 이 부호 중요한 겁니다. 뒤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봐봐. 항상 절대값 있는 거하고 가우스 있는 거하고 합성함수는요. 항상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합성함수 극한은 모두 따지셔야 돼요. 고정, 변동도 따지셔야 되는데 야 근데 이거 잠깐 잘 이해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x가 a로 가는 극한일 때 fx가 어디로 가? b로 가지.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있는 b나 포인트는 여기 있는 b나 여기 있는 b가 같은 거예요. 되시죠? A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 C로 가죠. 그러면 A로 갈 때 어디로 간다고? C로 간다고. 되시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 얘가 일반극한이야, 양반극한이야? 그쵸? 근데 어디로 수렴한다고? 어디로 수렴해요? B로 수렴하죠? 맞죠? 근데 그 B라고 하는 놈이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Y는 fx의 그림의 종류는요 총 몇 가지인 거냐면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x는 a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겠어요? 그럼 얘는 즉 여기에 값이 b인 거예요. 보시겠어요? 그럼 봐. 우극한이면 B로 가까이 가죠. 큰 쪽에서. B로 가까이 가죠. 작은 쪽에서. 되겠니 이거? 즉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X가 A로 갈 때 B로 가까이 간다며. B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되겠어요? 근데 또 하나 그림에 이렇게 갔어. 그럼 얘는 우극한이 됐던 좌극한이 됐던 뭐 되는 거야? B 플러스죠. 마찬가지 이렇게 돼도 여기가 B예요. 그럼 우극한이 됐던 좌극한이 됐던 뭐 되는 거야? B 마이너스지. 즉 이 그림은 양반극한을 얘기하는 거고 얘 그림은 전부 다 뭐 되는 거야? 일반극한이 되는 거라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 여기 있는 gx가 c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하셔야 되면 b로 가까이 갈 때 c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일반극한이야 양반극한인 거야? 양반극한인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F가 여기는 B로 갈 때 양방이 됐던 1방이 됐던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상관이 없다고요. 내 말 이해 가십니까? 네. 즉 고정이 됐던 변동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얘는 상관이 없다고. 얘가 B로 수렴하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만 잘 보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쉬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성함수 칸에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이걸 잘 판단하는 줄 아셔야 된다고. 그럼 봐. 그러니까 만약에 F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F가 이거야. 그럼 우리는 GX 그림을 볼 때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이때는 GX를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라고. 내 말은 F가 이 그림이면 되겠어요? 근데 F가 이 그림이야. 그럼 우리는 GX를 다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위쪽 한쪽만 보면 되는 거라고. 양쪽을 다 볼 필요가 없다고. 마찬가지 이 그림이면 X가 B로 갈 때 아래쪽만 보면 되는 거라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즉 그래서 얘가 위아래를 볼 때는 양쪽을 다 보지만 이럴 때는 전부 다 한쪽만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림 문제를 보면 좀 얘기를 할게요. 문제 보면서 얘 왜 여기 있니?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의 칸을 따질 때 그래서 항상 합성함수의 칸을 따질 때는 항상 좌우 고정 변동 이 두 가지를 상대 따지셔야 돼요. 좌우를 따져야 되고 고정과 변동을 둘 다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의 fxg 그죠? 그럼 봐. x가 어디로 가? a로 가지. 근데 x가 어디 있어? 괄호 안에 있지. 괄호 안에 있을 때는 우, 좌를 둘 다 따져야 된다고. 그러면 누구부터 따져야 돼? 이 f부터 따져야 되지? 근데 이 값이 b로 가. 되겠어? 그럼 얘도 고정인가 변동인가 반드시 따지셔야 된다고. 왜? 괄호 안에 있으니까. 되시죠?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가 얘인 거죠. 계산 수정화. 항상 안에 있는 거 따지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거 따지는 겁니다. 야 근데 이거 지금 이걸 해놔야 연속할 때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금방 넘어갑니다. 성질이네 성질. 다 할 거예요. 다 하고 싶을 거예요. 나애가 오늘 벼루 봤어요. 자 보세요. 거기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요?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했지, 그지? 수렴하는 것들입니다. 수렴하는 것들. 그래서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가 전부 다 뭐하다고? 자유롭다고. 그렇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자유로워. 근데 뭐만 주의하라고 했어요? 항상 나누기만 주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할 때는 반드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가 자유롭다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있잖아. 이항도 자유롭다는 얘기고요. 연립도 자유롭다는 얘기고요. 곱셈무시도 10도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이항도 자유롭고 곱셈무시도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항도 해도 되고 수렴하는 것끼리는 이항 해도 되고 뭐라고? 연립도 해도 되고 뭐라고? 곱셈무시도 쓰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상수는 항상 뭐 한다 했어? 상수 항상 자기 자신을 수렴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K가 있어요. 그럼 K는 상수잖아. 그냥 상수만큼 곱하면 그냥 극한값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때 제발 6번 까먹지 마세요. 한 놈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한 놈이 뭐예요? 수렴하죠. 그럼 항상 나눠줄 줄 아셔야 돼요. 하나가 무한대로 가고 하나가 수렴하면 항상 뭐 할 줄 아셔야 된다고? 나눠줄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2번도 보셔야 되는데 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하시면 이 아이가 발산에 이 아이는 수렴에 발산한단 말은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이 다르다는 얘기야.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다르다는 얘기야. 얘가 수렴에 우극한 값이나 좌극한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되시죠? 어? 그러면 야 더하려면요. 그럼 P 더하기 K랑 Q 더하기 K가 같아요? 달라요? 몰라요. P 여기가 1, 2 다르죠? 여기다 내가 K만큼 더하고 K만큼 더했어. 그럼 얘가 몰라요? 얘? 다를걸요 아마? 아마 그럴걸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놈하고 수렴하는 거를 더하게 되면 뭐 돼요? 발산하게 돼요. 빼도요 발산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이 곱하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곱하기가. 야 봐. 이 곱하면 얼마야? PK. 곱하면 얼마야? QK가 같아요? 달라요? 몰라요. 그쵸? K가 영이 5가 아니면 0이 아니면 다르죠? 예. 즉 PK랑 QK는 K가 5가 아니면 0이 아니면 두 개가 다르잖아. 근데 만약에 K가 0이면 두 개가 뭐예요? 같죠? 근데 이때는 중요한 거 이때는 곱하기는 대리배이 중요합니다. K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뭐래요? 발산. K가 0이면 뭐예요? 수렴.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곱하기는. 나누기는 봐. 야 K분의 P랑 K분의 Q가 같다로 몰라요. 몰라요. 내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K가 0이야 0이 아니야? 3분의 1하고 3분의 2가 다를걸요? 크게 어려운 걸 물어. 준아이 고개 숙이지 마. 씨발아 내 눈 봐. 내 눈 보라. 안경 벗어버린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나누기는 발산이에요. 발산.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 어떨 때냐면 수렴하는 놈의 극한값이 얼마? 0일 때만 수렴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발산하고요. 얘가 발산을 해요. 그때는요. 항상 우리는 몰라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안 해도 우리는 몰라요입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발산할 때는 뭐 하셔야 된다고?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등식입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얘 보시면
F보다 G가 크거나 같아요. 또는 F보다 G가 커요. 즉 등호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작은 게 어디로 간대요? 무한대로 가죠. 밑에 있는 새끼가 치고 올라와. 그럼 나도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작은 게 무한대면 큰 놈도 무한대가 돼야 되고, 또는 큰 게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큰 게 계속 작아져요. 그럼 그거보다 작은 것도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 항상 등호가 있고 없건 간에 항상 극한을 붙이면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등호가 있고 없고 간에 무조건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이거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샌드위치 정리.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작은 거하고 큰 게 똑같은 값을 수용하면 중간에 낀 것도 어디로 간다고? L로 간다고. 얘가 L로 가고 얘가 L로 가면 중간에 낀 것도 어디로 간다고? L로. 삐져나오죠. 삐져나와요. 옆으로 퍼져야다. 얘도 L로 갑니다. 그때 얘 보시면 함수의 크기가요 n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즉 함수의 크기가 범위가 정해졌다고. 범위가 그 범위가 넓고 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범위가 딱 정해진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범위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죠. 이 범위 절대 벗어나지 않죠. 되겠어요 이거? 그러면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한 확정값이라고 불러요. 유한 확정값이라고 불러요. 유한 확정값은 뭘로 취급하는 거냐면 상수 취급해요. 상수 취급해서 얘가 유한 확정값이라며. 그럼 상수 취급하죠? 네. 근데 G라고 하는 게 큰 값이 얼마야? 0이죠. 즉 상수 곱하기 0이니까 0이 0. 무슨 말이냐면 니네 많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졸라 무한대로 가요. 사인 x를 뭐 했냐면 x로 나눴어요. 언뜻 보면 이게 어려워 보이죠?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졸라 쉬운 얘기예요. 사인의 그래프는 최대값이 얼마야? 1. 최소값이 얼마야? 맞아. 지금 이 새끼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졸라 움직이는 새끼인 거야. 근데 이걸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난다. 이 범위를 안 벗어난다니까? 근데 봐봐.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이 넓어 보이지만 졸라 멀리 보면 이 뭔 말인지 알죠? 졸라 뒤에서 바라보면 무슨 말이냐? 얘는 기껏 해봐야 커봐야 얼마야? 1이고 작아봐야 얼마야? 마이너스 1.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새끼라니까? 이런 분이 뭐 하는 거라고? 상수 취급하는 거라고. 즉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 곱하기 x분의 얼마 1이죠. 그럼 여기 있는 sin x 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유한 확정 값이라고 그러고, 얘를 뭐 취급한다고? 상수 취급한다고. 되시겠어요? 근데 뒤에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상수는 얼마나 0 되죠? 그래서 얘는 0인 거예요. 알고 싶도 아닙니다. 그쵸? 근데 진입 판정입니다. 네, 이거 특강 용어예요. 신화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낼 때 굳이 저게 낼까봐 얘기한 거예요. 유학점에서 쓰지 않죠. 범위로 주죠. 범위로. 예를 들어서 fx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대. 그래서 gx의 그 값이 0이야. 자, 한 놈은 범위를 딱 정해져 있다니까. 한 놈은 범위를 딱 정해졌는데 곱한 함수의 극한값이 0이야. 그럼 곱한 것도 무조건 0이라고. 유한합성값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다시 쓰는 용어고. 봐봐. 야, 더한 게 수렴하고 뺀 게 수렴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한 거
수렴하는 것끼리 뭐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 자유롭지. 예. 그 말은 뭐라고? 연립도 가능하고 이항도 가능하고 곱셈도 가능하다고 했지. 그럼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죠? F하고 G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맞는 얘기.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보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요. 근데 내가 뭐 구하고 싶어요? GX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얘 나누기 얘 해야 되는 거지. 항상 나눌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에요. 나누기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fx의 각각값이 0이 아니란 말이 있죠? 예. 그래야 얘가 맞는 겁니다. 3번 보세요. gx가 있고 gx분의 fx가 있죠? 근데 뭐 구하래? f 구하래. f 구하려면 gx하고 gx분의 fx를 뭐 해야 돼? 곱해야 되지. 아까 했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는 뭐 한다고?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곱해도 되죠. 얘는 맞는 겁니다. 맞는 거. 얘 보세요. 얘 잘 나옵니다. fx하고 gx는 fx예요. 근데 난 누구 구하고 싶어? gx 구하고 싶지. 그럼 뭐 해줘야 돼요? fx를 gx분의 fx로 나눠야 돼요. 나누기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0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있어 없어? 없죠? 그거 틀린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4번도 졸라 많이 틀립니다. 뺀 거의 극한값이 0이야. 아까 1번 보세요. 1번 보면 더한 것도 수렴하고 뺀 것도 수렴하죠. 그리고 우리는 연립해서 각각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 새끼 보세요. 뺀 게 0이라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연립해서 F하고 G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에 따라서 4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뺀 거의 극한값이 0이다라고 해서 둘 다 수렴해서 그거의 극한값이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5번 gx 값이 존재하면 합성함수의 큰 값이 존재한대요. 돼요 안 돼요? 목 아파요? 안 됩니다. 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안 돼요. 6번 F보다 G가 크다며 둘 다 수렴한다며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건 틀린 말이라고. 항상 극한은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7번 절대값 씌우는 게 수렴해요. 그럼 절대가 없는 것도 수렴하나요? 아닙니다. 얘는 안 됩니다. 역은 성립합니다. 얘가 수렴하면 절대값 씌우는 것도 수렴합니다.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미정계수의 결정 원리는 별거 없고요. 거기 보시면 분수꼴이면 항상 우리 누구부터 봐요? 분모부터 보죠. 그래서 어디 볼 거냐면 얘 보시면 분모가 0이면 어디도 0이라고? 분자도 0이라고.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라고. 되죠? 그래서 근데 다항함수 한 말이 있어요. 다항함수 한 말이 있으면 니네가 알다시피 다항함수의 극한이 0이라며. 그러면 다항함수는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지. GA가 0 된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GX는 누구를? X 빼기 A 곱하기 H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항함수 한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네는 다항함수 한 말이 없어도 0 되면 무조건 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항함수 한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 돼야 돼요. 되시겠어요?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 돼야 돼요. 알아요? 얘 보시면 분자가 뭐라고? 0이야. 근데 분모가 0이 아니야. 분자가 0인데 분모가 0이야. 종류는 두 가지죠. 그러면 상수분의 0이 얼마야?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니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인 경우는 이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니네는 이걸 생각 안 해요. 그냥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인데 그럼 안 돼요. 다시 분자가 0인데 극한값이 0이 아니야. 0이 아니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분자가 0인데 여기 극한값이 0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0이야. 그쵸? 그러면 이 경우여서 0 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서 0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내 말 이해 가십니까? 되시겠어요 이거? 꼭 두 개 다 하셔야 된다. 그때는 0분의 0꼴이면 예를 들어 막 만들면 x 빼기 1분의 x 빼기 얼마 1의 제곱에 리미트 x가 1로 가면 그럼 이 약분되고 대입하면 0이죠. 내 말 이해가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다음 함수 결정.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 뭐 봐요? 최고차항을 보면 되죠? 그럼 얘 봤더니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뭐 보라고? 최고차항을 보라고. 최고차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정보가 몇 가지? 한 가지. 뭐? 최고차항. 그래서 얘 분모가 몇 차야? n차지. 그럼 차수가 같아서 개수의 비로 수렴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 값이 얼마야? k지? 그럼 얘는 a, k의 x의 n제곱이고 뒤에는 모르는 거라고. 또는 fx가 분모로 가요. 분모로 가요. 분모로 가면 fx는 뭐 되는 거야? k분의 a의 x의 n제곱에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자와 있을 때 분모에 있을 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시고 제발. 자, 0분의 0꼴은 다시 0분의 0꼴은 푸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쓸게요. 마지막 이게 끝이 끝. 0분의 0꼴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뭐 하라고요? 0인자를 약분하라고. 그럼 0인자 만들어줘야 되죠? 만들어준 방법이 뭐라고?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기가 쉽거나 루트가 있으면 전부 다 우리는 뭐 해야 돼? 0인자 약분을 해야 돼. 근데 인수분해가 어려워요. 또는 루트가 없어서 다항함수예요.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라고? 미분계수. 내가 좀 이따가 계속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건데 엄한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럼 얘 갑니다. x가 a로 갈 때 분모 0이죠? 그쵸? 근데 뭐 했어? 수렴했지. 그럼 뭐부터? 분자를 먼저 뭐 만들어야 돼? 0 만들어야 돼. 그럼 얘 뭐 되는 거야? 0분의 0꼴 된 거죠? 0분의 0꼴은 뭐에 관련된다고? 미분계수. f를 미분한 다음에 a 대입한 게 얼마? k. 되시겠어요? 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a 대입한 게 k인 거라고. 그 다음에 얘 보세요. 다시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수함수죠? 그럼 무한대면 무한대꼴이지? 맞죠? 그럼 뭐만 결정한다고? 최고차항. 다시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지? 그럼 얘가 뭘 결정한다고? 최저차항. 되겠어? 그래서 fx다라고 하는 것은 a의 x의 n제곱이고 중간에 건 모르고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난다고? bx의 n제곱으로 끝나야 된다.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